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법 144페이지입니다. 주택법, 주택의 공급 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볼게요. 요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양이 많으면 줄 끈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포인트 잡아 읽으면 돼요.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읽어보시면 돼요. 자, 먼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1번.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원칙과 예외 다 있지만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부할 수 있다. 왜? 가로구역마다 도로 둘러싸인 부분마다 다 지표면이 같다고 볼 수 없다. 그 얘기죠. 물론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높이를 지정해서 지정되면 공부한다는 얘기죠. 지정해서 공부할 수가 있다. 그 밑에 만약에 기존보다 완화시키겠다. 그러면 완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완화할 때 허가권자가 내 마음대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심의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 아시겠죠? 완화할 수 있는데 심의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은 뭐냐? 기존 지정한 그 높이보다 다르게 할 수도 있다. 3번은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하려면 심의 거쳐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지정할 때 좀 법률이 좀 앞뒤가 좀 섞여 있지만 지정할 때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아시겠죠? 지정해서 공부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완화할 때도 심의 거쳐서 완화하고,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심의 거쳐 지정하고, 심의 거쳐서 완화하고, 그리고 기존보다 똑같이 할 필요 없다. 무조건 동일하게 아니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요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지문이 뭐냐? 4번이에요, 4번.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틀리게 잘 나온 지문입니다. 특광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오로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특광 외에 없습니다. 시군구, 특시, 특도, 시군구는 안 됩니다. 그런데 특광 빼고 다 자꾸 시장 군수 등으로 잘 지문이 떠요.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특광 조례. 조례는 뭐라고요? 특광 조례. 따라합니다. 시작. 특광 조례. 한 번 더 시작. 특광 조례. 마지막 시작. 특광 조례. 심의 거쳐 지정한다. 심의 거쳐 완화한다. 다르게 할 수도 있다. 특광 조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다 읽는 건 좋지만은 먼저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심의 거쳐 지정. 심의 거쳐 완화. 그 다음에 다르게. 마지막으로 특광 조례. 이렇게 좁혀서 자주 반복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의 방법이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주면 된다. 쌍갈 2번. 1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오죠. 여기서는 먼저 1조 등이다. 단순하게 쌍갈 1번처럼 그냥 건축물 높이가 아니에요. 1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택이구나. 그죠? 예. 주거지역이구나. 그러니까 주택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지일 것이고, 그 중에서 전용주거와 일반주거다 그 얘기죠. 전용주거, 그 다음에 일반주거다. 자, 요 지역 안에서 주택들이 붙어있죠. 단독주택이든 공동이든 아파트든지 붙어있다. 내 거실에 햇볕 좀 들어오게 해도,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듯이 햇볕은 우리가 남쪽도,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정북이에요. 이쪽이 정남이에요. 그렇죠? 해가 여기 떠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 남쪽 위치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지을 때 이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띄워서 건축해 줘야 이 북쪽에 햇볕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내 맘대로 바짝 붙여서 지으려고 여기에 햇빛이 참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북으로부터 정남 사람이 띄운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1번 정북 방향 요겁니다. 요거를 정남으로 바꾸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정북 방향에 있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번
높이가 9m 이하일 경우는 1.5m 이상, 높이가 9m 초과하면 해당 건축물 층층층층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이거는 전에 제가 그림 그렸기 때문에 굳이 안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그림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또 잘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여튼간에 정북, 요 문제가 나오면은요, 1.5m가 아니에요. 각 부분 높이 2분의 1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요거. 어디입니까? 정북 방향의 아주 그죠? 요거 가지고 정남으로 바꿔내는 경우가 허다해요.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요. 그 반대로 2번은 뭐냐? 정남 방향. 얘는 뭡니까? 정북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남이면 반대로 뭡니까? 네가 띄워라, 그죠? 나는 바짝 붙여서 건물 짓겠다. 그러니까 네가 햇볕 보고 싶으면은 네가 띄워라. 아니면 너가 바짝 붙여지면은 손해보는 건 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너가 띄워라. 반대로 말하면 또 있죠. 너가 띄우든지 아니면 나는 띄우지 않든지, 둘 다. 나 안 띄울래. 너가 띄워. 너가 띄운다는 말은 나는 안 띄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서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하여야 한다. 정남으로부터는 네가 할 수 있다. 원칙과 예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는 묶으세요. 한마디로 개발 예정지입니다. 뭐라고요? 개발 예정지. 포인트 잡는 겁니다. 자, 저를 봐요.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개발 예정지. 개발 예정지. 야, 그러면은, 자, 개발 예정지는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좋기 몇 년 걸리잖아요. 나는 지금 당장 여기다가 지금 건물 짓고 싶은데, 우리 2, 3개월이면 집 져요, 그죠? 그 여기는 언제 할지도 몰라. 그럼 이 부분에, 정북당 요 부분에 뭐가 들어올 적은 내가 띄우냐고. 그렇잖아요. 대신에 내가 여기 바짝 붙여 지을 테니까, 네가 나중에 지을 때 햇볕 보고 싶으면 띄우고, 싫으면 말고 네가 알아 띄워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북위치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띄워짓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건축물이 들어오지 않는 무슨 뭐 하천, 뭐 도로, 뭐 공원 이런 걸 할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여기가 공원이에요. 도로라고 한다면은 띄울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역부터 비읍은 여기가 개발 예정지일 때는 나는 안 띄워도 된다, 그 뜻이고요. 결국은 나중에 네가 띄워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쉬워서 뭐냐? 방금 얘기했습니다. 정북 방향에, 그 말이에요. 의로가 여기가 도로예요, 공원이에요, 하천이에요. 그러면은 햇볕이 안 들어가도 관계없다. 오히려 햇볕이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건물 높고 햇볕 안 들어가면은 좋잖아요. 지나가다가, 인도 지나가다가 햇볕 안 들어오면 좋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주택이 아닐 때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유는 뭐냐? 여기 정북 방에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했다는 얘기죠. 붙여서 해. 이건 이론에 불과하다, 그죠? 실무적으로는 거의 어렵지만 하여튼간에 우리는 뭐 이론 자체를 배우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정남이냐 정북이냐를 반드시 구분시켜주고요. 시험 볼 때에 중간중간에 요 지문이 길게 나와요. 그럴 때 안에 정북과 정남을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m 이하 초과할 때 2분의 1이냐, 1.5m 이상이냐, 그 다음에 2분의 1이냐, 그걸 나중에 보는 겁니다. 자, 가로 2번 공동주택입니다. 저를 봐요. 그런데 여기다가 건물 짓는 것이 요 두 용도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건데, 공동주택은 요것만 적용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다, 부족하다. 왜?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당연히 뭐라고요? 적용하는 것이고, 그죠? 적용하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 요거까지도 적용해라. 뭐만? 공동주택은. 그죠? 요거 다 적용받고
플러스 알파. 아시겠죠? 단, 요 두 용도 지역에서만큼만 제외하고. 그게 뭐죠? 중심 상업지역만큼은 제외하고. 또, 일반 상업지역에서만 제외하고. 그럼 여기 포인트가 뭐냐? 이게 중요해, 이거.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꼭 나와, 주어가.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그러면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요 두 지역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아시겠죠? 요 두 지역만큼은 제외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1번. 공공주택 나오죠?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제외한다. 자, 2번은 뭐냐? 건축물, 즉, 기숙사도 제외한다. 아시겠죠? 예. 기숙사는요, 공장 기숙사다, 학교다, 햇볕과, 물론 햇볕 들어오게 하겠지만, 그거는 학생들의 또는 직원들의 숙소이기 때문에 햇볕 안 들어온다고 따졌다간 잘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숙사는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습니다. 또요.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짓고 싶어요. 건축법상, 그죠? 있잖아, 그죠? 예. 여기다가 또 연립 짓고 싶습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이쪽이 정북이에요. 이쪽이 정남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건물을 좀 높게 이렇게 짓고 싶다. 이렇게 짓고 싶다. 그러면 이만큼 띄워줘야, 왜? 이쪽에 햇볕 들어오는 거니까 남쪽 사람이 띄워줘야 햇볕 들어간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방식은 똑같은데, 그럴 때 공동주택이라면 바로 이 대지에 떨어지는 요 길이가, 여기가 만약에 H라면 높이는 뭐요? EH 이하다 그 말이죠. 내가 높이를 20m까지 오르고 싶으면 반드시 얼마? 최소 10m 이상은 띄워라, 그런 뜻입니다. 나 30m 할래? 더 올릴래?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 전제하에 30m면 얼마? 15m 이상은 띄워라. 그래서 H, EH. 그러니까 뭡니까? 2배 이하다 그 말이에요. 2배 이하. 요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2번. 2배 이하이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저를 봐요. 전용지구, 일반지구는 일단 여기 해당되죠, 그죠? 남는 건 준주구 남죠. 준주구 땅값 세요, 그죠? 상업지역에서도요, 중상업은 제외, 일반 상업 제외, 유통상업은 주택건설이 안 돼, 제외. 남는 것은 근상지역이죠. 근린상업. 그러니까 준주거나 근린상업지역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만약에 그 용도지역에 건물 지을 때는, 야, 땅값 센데. 그렇잖아요. 상업지역에, 근린상업지역에, 준주거지역에 요거랑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냐. 건폐율과 용적률은 높은데, 그때는 뭡니까? 곱하기 2. 몇 배? 4배 이하. 뭐라고요? 4배 이하. 그거요. 그거. 바로 기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이에요. 근린상업 지역이에요. 몇 배 이하? 그때는 4배 이하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방금 기숙사는 제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니은은 뭐냐?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요거는요, 그냥 1m 이상이면 돼. 단 1m를 하든 1.5로 하든 2m를 하든 간에 그 지자체 조례로, 아시겠죠? 조례로 정하라. 알아서. 조례로 정했다면 그걸로 해라. 1m 이상 조례 끝. 뭐가? 다세대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m 이상 조례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2배 이하니 4배 이하니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적용 특례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이다. 동시에입니다. 2층짜리이면서 동시에 8m입니다.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다. 이거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문제예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아닙니다. 예, 아니할 수가 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의 산정 방법. 1번 건축물의 면적인데요. 크게 4가지죠. 첫 번째 대지 면적, 그 다음에 건축 면적, 층층층층의 바닥 면적, 전체 합계가 연면적인데, 대지 면적은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먼저 의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직각으로 내려다보는 면적이고요. 대지 면적에서 재배되는 면적은 뭐냐? 기역, 건축성과
도로 사이 면적.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정 건축성만 빼놓고,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지정 건축성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배웠잖아요.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니은은 도로, 공원 등의 면적입니다. 그 도시 군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이죠. 그건 뭡니까? 앞으로 공원 낼 면적입니다. 앞으로 도로가 될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기업과 어떤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은 그 의미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도로 부지입니다. 공원 부지입니다. 그러므로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이건 이해하시면 되고요. 2번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입니다. 지붕 또는 벽이죠. 지붕 또는 기둥이죠. 하지만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죠. 그러면 지붕과 기둥보다 지붕과 벽이 있는 게 더 많죠. 그죠? 물론 다 있는 게 더 많지만은. 그러므로 벽이 있는 게 그게 원칙이고. 그렇죠? 예. 외곽 기둥이 있는 게 어찌 보면 예배적 표현입니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외벽의 중심선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주택이 있다. 이렇게 있다. 가져갑시다. 그러면 이런 기둥 있겠죠. 그죠? 기둥. 벽이 있겠죠. 위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1m까지 몇 미터요? 1m까지는 빼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1m 뺀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전통 사찰 등등 좀 예배가 있지만 요 빼고리고 요 기둥이지 기둥. 이것이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뭘 먼저 본다? 외벽의 중심선부터 본다는 얘기죠. 중심선. 이게 안쪽 면적이 안쪽 면적. 요 안쪽 면적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건축 면적이다. 만약에 지붕과 벽이 있다, 요겁니다. 지붕과 기둥이 있다 그러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이 되겠죠. 요거는 뭐 그림을 이해하시고요. 시험 볼 때는 그냥 이론적으로 한 줄당 나옵니다. 그리고 자 2번 건축 면적에 산정하는 경우죠. 초마다, 차양이다, 부연이다. 만약에 1m 이상 들어보세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원칙으로 1m까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왜? 1m까지만 빼줍니다. 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전통사찰하고 거기 전통사찰, 축사, 한옥, 충전시설 딱 4개만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묶으세요. 요 4개만 예외고 어찌 보면은 미음은 원칙이에요. 나머지 모든 건축물은 딱 1m만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단독주택이나 일반 주택 건물 봤을 때에 처마 높이가 그죠? 처마의 길이가 다 집집마다 고만고만하잖아요. 똑같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외벽의 중심선부터 1m이기 때문에 외벽의 두께가 큰 집일수록 처마는 좀 작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큰 채는 없겠지, 그죠? 네, 없단 말이죠. 이럴 때 1m가 이게 쫙 길게 있다. 나는 만약에 이것이 전통사찰이다. 나는 5m다. 그러면 여기 4m, 최대 4m까지만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건축 면적이기 때문에 5m까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길어봤자 얼마? 4m까지죠. 여기가 만약에 4m가 이 정도다. 그러면은 4m 이만큼 이렇게. 이것이 지금 길 요지만 이게 아닙니다. 수평거리. 수평에 3m입니다. 아시겠죠? 수평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3m 아시겠죠? 수평거리. 그러니까 수평거리의 4m 이하까지. 그러니까 4m를 하던 3m는 관계없습니다. 최대 4m 이하까지는 빼주겠다. 전통, 사찰 몇 미터? 4m 이하까지.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추욱사. 몇 글자요? 2글자지. 몇 미터? 3m 이하까지. 왜 그럴까요? 축사는요, 아무래도 뭐 대지 등등 뭐 이렇게 키우잖아요. 햇볕을 가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폐사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 3m 이하까지 봐주는 것이고요. 한옥은 얼마? 2m 이하까지. 그 다음에 충전시설, 충전. 몇 글자? 2글자. 얼마까지? 2m 이하까지. 나머지 모두 1m 끝. 그 다음에 2번, 3번.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건축 면적에서 뺍니다. 어떤 경우냐? 지표면부터 1m 이하까지 뺍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있다. 계단.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죠? 예, 약간 언덕에 있을 때. 요때, 요거 높이 얼마? 여기 1m까지라면 요거를 그리면 요거잖아요, 원래. 위에서 보면. 그죠? 뺀다 그 말이죠. 요거 높이는 뺀다. 그런데 차량 저반 1톤, 포터, 뭐 화물차 등등이 후진해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차량 저반하는 곳이라면은 1.5m까지 좀 더 완화시켜 준 겁니다. 왜? 그 화물차의 높이까지 봐주는 것이죠. 주로 이제 택배 회사들, 택배 많죠, 그죠? 자, 넘깁니다. 바닥 면적은, 여기는 5층 바닥이죠. 그러니까 각층 또는 그 일부. 그러니까 이 건축물 전체 바닥 면적이든 아니면은 전체 바닥 면적이든 아니면 5층 바닥이든 5층 중에서도 502로 502호. 그러니까 각층은 층층층층. 그 다음에 일부는 그 층의 호수죠. 501호, 502호 하듯이 그 부분으로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이다. 2번 바닥 면적에 산정하는 경우다. 기역,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다. 벽이 없다, 기둥이 없다 그 말이 아니죠. 지붕만 있다? 말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고 엉뚱한 곳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외벽도 바깥쪽에 있고, 기둥도 원래 바깥쪽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지붕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바깥쪽에 없고, 반대로 말하면 가운데 있다, 가운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디 있다고요? 주유소, 그죠? 주유소다. 이럴 때 바닥 면적이 뭐냐? 지붕, 보면은 바닥 면적은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가로고 10이다. 세로가 10이다.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은 100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건물주는 좀 억울해. 왜? 여기가 휑하기 때문에 뭔가 좀 억울해. 그래서 얼마? 1m 빼갖고 1m 안쪽 면적으로만 해준다. 1m만 빼줘도 굉장한 면적이 공개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1m. 여기도 1m. 1m. 가로 10, 세로 10이라면 얼마예요? 88에 64가 되기 때문에 1m만 후퇴해도 많은 면적을 현재 공제해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기억의 내용이고요. 자, 니은은 뭐냐? 발코니 등등. 자, 거기 줄 끄고 있죠. 발코니다. 발코니. 우리 아파트 가면은 이런 식으로 있죠. 그죠? 우리가 잘못 부르고 있는 베란다라고 부르는 부분. 자, 이게 이 거실이에요. 거실이면은, 요거. 가장 길다. 요거 L. 그죠? 요게 L. 여기 뭐요? 요게 1.5m 이하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5m를 초과해서 하지 않겠죠. 그죠? 이하까지는 요 면적을, 바닥 면적이 뭡니까? 빼겠다. 이 뺄 때를 뭐라 부른다고요? 얘를 발코니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만약에 단독 같은 경우는 포함시키는데 포함시킬 때는 뭐라 부른다고요? 베란다라고 부른다. 베란다. 그래서 바로 요거는 그 얘기입니다. 1.5m를 뺀 자가 중에 뺀 자를 싹 빼면 또 뺀 자를 빼면 틀려. 이상하다. 뺀 자를 빼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3번.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역, 필로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승강기 탑, 계단 탑, 장식 탑, 막루, 다락 전부 다 끝에 굴뚝까지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특히 다락은 층고가 한 층 한 층 층고, 저 높이가 1.5m까지는 공제하지 빼고요. 경사진 지붕은 1.8m까지 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 졌느냐 아니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공동택입니다. 지상층, 지하층이 아니에요. 지상층.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등등 산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리을 사용승인 받고 15년이 경고가 되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바로 밑에 외벽에 부가해서 마감재 등을 설치한다. 외벽을 부가했으니까 부가한 만큼 바닥 면적이 미미하더라도 증가했죠. 그죠? 그 면적은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연면적 보겠습니다. 연면적 의의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전부 합한 것이 뭐라고요? 연면적이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앞을 봐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가령 이렇게 주택이 이래 있다 가정합시다. 지하 1층 있습니다. 지상 3층 있습니다. 자, 바닥 면적을 보니까 자, 지하도 100이고 1층도 100, 2층도 100, 3층도 100입니다. 자,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예? 얼마예요? 400? 400, 손 들어봐요, 400. 400이다. 손 들어봐. 이제 뭐 어때? 손 들어봐요. 내리고요. 뭔 소리 하나? 300이지. 300, 손 들어, 300, 손 들어. 벗죠? 벗죠? 그래서. 자, 들고 있어. 내리지 마. 들고 있어. 항상 저는요, 늦게 드는 것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묻습니다. 연면적이 뭐라고요? 연면적이 뭐라고요? 그러면 지하층 바닥은 뭐예요? 지하 내려가면 붕 떠? 이거 바닥 아니네? 떠요? 지하층 바닥이 아니야? 비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차이요. 공부해놓고 요 파트 공부할 때마다 틀려. 다음에 모르면 또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싹 날려버리자고. 그냥 연면적은 말 그대로 바닥 면적을 전부 다 더한 겁니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 지하층 바닥도 바닥이야. 그러니까 맨날 점수가 바닥 치지. 치도. 하여튼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7, 8월 달까지 문제풀이하고 9월 초 내지는 9월 달 한 달 동안 동영 모의고사 풀어가지고 10월 초 돼야 점수 나와요. 그때 나온 점수 몇 점이냐? 그래도 55점에서 65점이에요. 나온 점수가. 아이고, 지금 모의고사 보고 그 점수를 바래? 천만의 말씀. 과락만 딱 넘기면 잘한 거야. 아직까지 공부 아직 덜 했잖아. 아, 지금 시험 봐가지고 60점 나와야지.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놀다가 시험 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개의치 말라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멀었어야지. 가장 1년 중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두 달이 뭐냐? 바로 7, 8월 달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이론 플러스 문제니까. 그거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래가다 팍 올라가요. 근데 팍 안 올라간다? 그러면 그 뒤에 또 팍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학원 가도 지금 청소한다고 막 지가 알아서 우울증이 걸리고 왜 그러냐고. 지금 안 나온다니까요. 일부 몇 명은 나오겠지만 그런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학원 가다 보면 꼭 이상하게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식이 이해가 안 가는 점수가 나온다니까. 남들은 40점, 45점 나오는데 저 인간은 80점 나와. 그럼 걔가 이상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 배우는 과정이에요, 과정. 물론 지금 점수 잘 나오면 기분 좋겠지만 그러면 자만심 생겨서 안 돼요. 그러니까 7, 8월 달에 이런 공부하고 문제풀이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도 지금 다 모여서 보고 지금 막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목표가 6점이니까. 그럼 지금 60점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40점 이상만 넘겨줘도 잘하는 겁니다. 잘한다 표현보다도 따라가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9월달 가서 보자고요. 9월달 가서. 9월달에 갔는데도 시험 점수 안 나온다. 그럼 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힘내시라 하는 겁니다. 내가 1, 2년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 학원 강의하면서 오늘 왔잖아요, 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방이나, 뭐 여기나 서울이나 울산이나, 울산은 맨날 시험 보면 울고, 부산은 맨날 시험 보면 부산거리 그래, 전부 다. 부산하고. 광명은 햇볕이 들어오잖아. 얼마나 좋아. 아이, 누가 말을 못하네. 얼마라고요? 400이요, 400. 그런데 여러분이 왜 자꾸 300을 하느냐? 용적률 계산시를 자꾸 생각해서래요. 용적률자가 나왔다. 그러면 용적률 계산시에는 그때는 지하층 면적 뺍니다. 아시겠죠? 면적 빼요. 지상층에 주차의 면적도 뺍니다. 초고층, 중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뺍니다. 마지막 경사진 지붕 아래 바로 그 면적까지 다 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계산시에는요 4개 다를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야 돼.
지하층 면적 뺀다.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 뺀다.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을 뺀다. 그 다음에 경사진 지붕 아래에 있는 그 면적 다 뺍니다. 그죠? 화재시 대피하는 공간이잖아요. 다 빼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계산 문제에서는요, 지하층하고 지상층 주차장만 나와요. 초고층, 고층물은요, 이런 계산 문제시에 낼 수 없잖아요. 50층을 그려서 낼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물론 이제 대피 공간 면적도 이렇게 해가지고 낼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낼 테면 내라 그래요. 이론적으로 내가 알고 있으면 푸는 거니까. 그러면,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계산 시에 이거 왜 빼냐? 그 얘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법에 있으니까 빼는 것이 아니에요. 용적률 계산 시죠. 용적의 적자가 어떤 적자예요? 쌓을 적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적폐 청산의 적자와 같은 말이에요. 적폐. 그동안 묵은 때들 쌓아온 것들 이게 싹 정리하자. 이게 적폐예요. 그게 쌓을 적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 지을 때 어디부터 쌓아? 지표면부터 쌓아가잖아요. 지하층은 쌓는 게 아니잖아요. 파는 거잖아, 이렇게. 그거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하층은 쌓는 것이 아니고 파는 거다, 파는 거. 그러므로 용적률과 전혀 관계가 없다. 단 쌓는 것 중에서도 주차장 이런 것, 일부 조금 이런 것들은 빼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은 무조건 빼는 겁니다. 왜?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로 2번,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방법. 건축물 높이, 원칙, 지표 면부터 상단까지다. 저를 보세요.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1층, 여기가 이제 2층이다. 그러면 항상 높이는요, 누가 보더라도 지표 면부터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게 뭡니까? 건축물의 높이예요. 높이. 그렇죠? 예. 하는 김에 오른쪽 가로 3번, 4번, 5번을 먼저 합니다. 아시겠죠? 처마 높이는 뭐냐? 저를 보세요. 여기 1m 요 부분은 요 빼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기둥의 상단까지입니다. 상단까지. 자,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처마 높이다.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와 처마 높이는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바로 바깥쪽에서 있는 지표면부터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방에 들어가서 방바닥부터예요. 방바닥부터. 그러니까 아래층 방바닥부터 위층 방바닥까지 이게 뭐요? 이게 층고. 층고가 한계층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요것이 천정을 가려주는 반자라고 한다면, 한단 전제하에 한다면 방바닥부터 요 반자까지니까 이게 뭐요? 이게 바로 반자 높이다. 이렇게 반자를 한다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3, 4, 5까지 그림 통해서 같이 정리하고요. 그럼 다시 한번 1번에 건축물 높이 원칙 지표 면으로부터 상단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1층 전체가 필로티라면은 그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빼준다. 예배, 기업, 여기 중요합니다. 가로 구역을 단위로라는 말 들어가면 틀려요.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하는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이 아니고 밖에 있는 전면 도로의 중심선 부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보세요. 이 가로 구역이 흔히 우리가 이제 도로로 둘러싸인 부분 안쪽이잖아요. 이것이 평평할 때는 뭐 그렇게 해서 별 문제 없는데 이게 기울어진 땅인 경우에는요, 지표 면부터면 앞에는 높고 뒤는 낮기 때문에 모양이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면도로에 뭐라고요? 중심선. 요것도 중심선. 왜? 가장자리 해보면 안 되니까 중심선부터 똑같이 딱 해가지고 위에 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높이는 뭐라고요? 가로구역 단위는 전면도로의 중심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틀려요. 니은 옥상에, 저를 보세요. 이건 제가 읽지 않을게요. 저를 보세요. 건축물의 높이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서 할게요. 아, 요걸로 합시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1층, 2층, 예를 들어 3층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층수든 뭐 각각 한 층에 4m다. 그러면 4, 3, 12죠, 그죠? 이럴 때 여기에 뭐 승강기 탑이 있다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높이에 산정하는가 마는가가 나오겠죠, 그죠? 이럴 때 요 부분, 요거 뭐라고요? 이게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1 이하이고요.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6분의 1, 그것만 다른 겁니다. 동시에 플러스 높이가 얼마? 12m까지입니다. 12m 이하까지라면은 높이에서 뺀다는 얘기입니다. 12m를 초과하는 그 부분만 높이에 산정한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이 니은 내용입니다. 니은. 층수. 자, 층수에 산정한다. 기억.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뭐 체육관 무슨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런 돔 야구장 고향에 있는 4m마다 한 개 층. 니은. 층수를 하나의 건축물인데 층수를 달리한다. 그러면은 가장 많은 층수를 하고요. 2번.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기억 요거 들어보세요. 먼저 니은. 당연히 지하층은 빼죠. 층수는 지표면부터니까. 그러니까 지하층은 아니잖아요. 빼는 겁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가 높이니까. 그죠? 층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6층 건물이네. 지하층은 무시해버리고 6층 건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요, 층수기 때문에 저를 봅니다. 요 부분이 높이가 아니라 요 부분이 1, 2, 3, 4층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요건 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요거 똑같습니다. 요것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아까 말했듯이 공동주택 85 이하 6분의 1. 요거 같습니다. 요거라면은 요거 층수에서 뺀다. 똑같은 논리죠. 3, 4, 5 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요건 좀 어려운 파트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양이 더 많긴 많아요. 뭐 기본소에 양 많습니다만은 모든 거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갑니다. 특별건축구역. 저를 봐요. 항상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여기다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특별히, 딴 데보다 특별히.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밖이나 아니나 요건이 똑같다면 굳이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뭔가 말은 뭐 창의적이고 조화롭고 말을 하지만은 바깥쪽에 땅 사서 건물 짓나 특별건축구역 안에 들어와서 땅 사서 건물 짓나 똑같다면 굳이 안 들어오죠. 뭔가 혜택이 있다. 딱 몇 가지, 세 가지. 그게 줄근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일부 규정은 내가 적용하지 아니할게. 그 뒤에 나와요. 두 번째, 딴 데보다 내가 좀 완화시켜 줄게. 세 번째, 개별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특정한 몇 개의 법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통합해서 싸잡아서 그냥 같이 적용할게. 요겁니다.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 완화하거나, 세 번째, 통합 적용. 이때 지정권은 누구냐? 국장 또는 시도지사이다. 특별건축구역. 자, 누구라고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 자, 저를 보세요. 지정하는데 첫 번째, 지정할 때 첫 번째, 본인이 제 직권으로 직접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청받아서 합니다. 여기 책에는 좀 잘 나와 있어요. 3번에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이런 데는 지정하지 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여기는 애초부터 건물을 못 짓는 곳이다. 아니, 개발제한구역, 건물 개발 못하게 해놨는데 딱 지정하면 서로 어떻게 돼요?
창가 방패야, 창가 방패. 그러니까 이건 모순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고요. 넘깁니다. 4번. 4번도 원래는 작년 법률에 의해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인데 법률 개정되면서 바뀐 겁니다. 이것이 원래는.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정이 조금 전에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있죠? 거기에 5번에 딱 있었다가 삭제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뭘 해라? 국장밖에 맞네.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시겠죠?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라. 협의가 되면 지정할 수가 있고, 그죠? 협의가 안 되면 지정할 수 없겠죠. 왜 그럽니까? 저쪽에 있잖아요. 파주나 아니면 양주 같은 데는요, 군사시설을 거의 대부분 보호구역이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건 안 되지만은 좀 거리가 떨어지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완화해서 이렇게 둔 겁니다. 상가 2번, 특례 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요건 내가요, 뺐다가 집어넣었어. 요건 내가. 그래서 그냥 공부할 때는요, 아예 안 봐줬습니다. 안 봐주는데, 나중에 정리가 되면 내가 보라는 거 있잖아요. 한 2개까지만 딱 보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먼저, 특별한 예배사항을 적용한다? 일단은 아무한테 안 하겠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시행자구나, 한마디로. 3번은 뭐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용도는요, 하나, 판매시설. 판매시설. 주로 뭡니까? 대형마트. 그죠? 대형마트잖아요. 얼마 이상? 2천 이상. 여러분들 대형마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뭐가 떠올라요? 대형마트. 이마트? 다행이다. 그래서 이마트니까 2천이에요. 아시겠죠? 딴 데 홈플 들길래 안 돼, 그거 말고.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지금요. 판매시설은 대형마트니까 이마트니까 2천 이상.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은 300세대 이상. 바로 밑에 단독은 50동 이상. 원래 50호인데, 그죠? 원래 50동 이상. 한 3개만 체킹하자. 끝 됐습니다. 3번 절차 보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마디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기관. 그래서 지정 신청 기관은 밑에 이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시군구는 특광도에게, 시도 그 아래에 있는 특광도에게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신청을 통해 지정. 가로 2번 신청 들어오면 얼마 이내에? 30일 이내에 심의 거칩니다. 항상 심의 거치죠.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치고요. 그 심의 거쳐가지고 통과되면 지정하겠죠? 3번이 뭐냐? 이게 직권. 신청 없이 그냥 국장, 시도의 직권인데 직권으로 지정할 때도 당연히 심의 거치죠. 그래서 직권으로 할 때도 심의 거쳐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심의 거쳐 지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제. 지정한 다음에 해제합니다. 거꾸로 신청기관이 요청할 때,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죠. 해제할 수 있다. 4번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해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번입니다. 딴 건 다 알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연도, 미착수 5년입니다. 미착수 5년. 다 같이 시작! 미착수 5년. 한 번 더 시작! 미착수 5년. 5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취소할 수가 있다. 가로 5번 별표하세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주지입 협심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그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 3위는 제외한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만큼은 결정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시험에는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 다음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용 3위만 X 하겠다. 4번에 적용 특례 보겠습니다. 특례.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제한, 1조 등 높이, 주택법상 주택 건설 규정 등. 여러분들 요거는요 그림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요거는 이렇게 단독 문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건축법이 요 뒷파트에서 한번 나오면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마칠 때 요거 기억나죠? 대지분할 제한. 기억납니까? 대지분할 제한은 주기 60, 상공 150, 녹 200이지만 요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할 때 6개 법률 그림 딱 떠올려 보세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1조 요거잖아요. 얘는요 특별건축구역은 말 그대로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요 안에 있는 뭐 요거다, 요거 A 거다. 그 요 대지 안에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뭡니까? 도로가 없어요. 아시겠죠? 딱 하나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없는 대신에 여기 들어와서 건물 짓는 거니까 대지와 도로 관계만 빼버리고 요거 대신에 대지 안에 적용만 들어온 겁니다. 적용만. 아시겠죠? 요거를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확대하면 그냥 여기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은데 대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지와 도로 빼버리고 여기 안에 요것만 이렇게 요것만 멋지게 샥샥샥샥 이거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다 똑같아요. 얘가 1번. 얘가 뭐라고요? 대지 안에 조경.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얘가 뭐요? 대지 안에 공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1조 높이. 됐죠? 예. 요것만. 얘만 좀 하나가 바뀌었다는 거 외에는 똑같다. 이 건물이 뭐라고요? 주택이다. 그래서 주택 건설 규정 이렇게 참고적으로만 이렇게만 좀 해주셔가지고 그냥 무작정 외울 필요도 없고 또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도 아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통합 적용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통합이 통합. 이때 1번 동안에 마시고요. 1번이 잘 됩니다. 이거는요 지문을 틀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부설, 주차장 설치, 공원 설치는 여기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옳은 지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15절 특별 가로구역은 요거는요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번 참고하라고. 대신에 얼마 안 되니까 복습할 때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냥 한 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하도 뒷부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줄 꺼놨는데 줄 꺼난 거 정도만 좀 읽어보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말고 평상시 공부하지 말고요. 나중에 시험장 가기 전에 한 번만 딱 보고 갈 것. 이렇게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자, 16절 건축협정. 요게 최근에 연달아 나왔던 문제입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건축협정이라는 말은 협정을 체결할 때, 폐지할 때,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준점 잡아야 됩니다. 협정을 체결할 때, 그 다음에 폐지할 때. 그럼 건축협정이 뭐냐? 건물 지을 때. 건축할 때만 다는 안 그래요. 책 보세요. 건축물의 뭐 소유자가 되었던, 토지가 되었던 지상권 등은 바로 전원 합의. 지금까지 2번 나왔는데 2번 다 정답이 예. 전원 합의를 자꾸 과반수로 바꿔가지고 틀리겠습니다. 밑에 다음의 지역, 기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 다음에 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는 이거 지우세요.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우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미처 못 봤네요. 자, 지우세요. 주거환경관리사업 삭제 주시고요. 그러면 삭제한 다음에 니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또는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지우면 되겠죠. 그 지운 다음에 바로 고친 지문이 바로 니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면 되겠죠. 기타 등등인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해당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뭐라고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그래서 건축협정 체결은 요거요. 뭐라고요? 전원 합의. 이게 중요해요. 요거 전원 합의다. 가반수가 아닙니다. 두 번 다 다음 문제 틀린 것은 똑같이, 물론 지문은 약간 다르겠지만 항상 정답은 얘를 과반수로 바꿔냈습니다. 두 번 다 기출문제 보면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시 그 위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리얼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한데 그 밖에 시도 시군구를 뭐라 하냐면은요, 건축협정 인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이하로 인가권자란 말 나오면은 시도하고 시군구를 말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2번,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야.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땅, 저 땅, 뭐 다 온 땅 다 내 땅이야. 그래도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인가는 요거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읽어보시면서 이해만 하면 돼요. 협정 체결자 등등은 건축협정서를 작성해서 밑에 인가받아라. 그리고 밑에 인가받기 전에 심의 거쳐라. 그러니까 심의 거쳐 인가받아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심의 거쳐서 인가받고. 이번에 만약에 둘 이상의 특시 시군구에 걸쳐 있다. 걸쳐 있을 때는 과반입니다. 과반. 가장 많은 아니고 과반. 그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3번 인가하면은 공고하고, 4번 인가받고 난 다음에 변경할 때는 똑같이 인가받습니다. 아시겠죠? 1번하고 4번까지 묶으세요. 이건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심의 거쳐서 인가받아라. 만약에 둘 이상 걸치면은 과반 속한 곳 찾아가서 인가받아라. 인가받으면 공고해라. 인가받은 다음에 변경사항 있으면은 그것도 인가받아라. 그 얘기죠. 5번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입니다. 요거. 폐지는 여기 다르죠. 과반수 동의. 얘 때문에 자꾸 여기 나오는 겁니다. 체결은 전원 합의. 폐지는 과반수 동의입니다. 법률상 동의받고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동의받아 이제 인가받는다는 것까지. 그래서 1번하고 쌍가로 1번에 1번하고 그다음에 쌍가로 2번에 5번. 요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절차적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틀리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 다음에 결합건축이다. 결합건축은, 자, 17번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건 내가 하는 이유가 한 번 찍고 나올 듯한 그런 약간 쓸데없는 기분이 들어.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17번은 아마 올해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를 봅니다. 이쪽이 만약에 큰 대로변이고, 아이고, 원래 힘이 없나, 자꾸 다. 여기는 조만한 도로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 여기 일반 상업지역이야. 건물을 여기 짓나, 똑같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똑같아. 근데 대지가 이래 있어, 대지가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래서 가져갑시다. A 땅이고, 여기 B 땅이야. 여기는 유동인구 굉장히 많아. 일명, 여기는 홍대 앞이고, 여기는 홍대 뒷골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가야, 팍팍팍 해, 그냥. 그러니까 여기 건물 짓나, 여기 건물 짓나, 똑같아. 가령, 여기다가 10층짜리, 몇 층짜리, 10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딱 올리는 것은 조건 같다 그 얘기죠. 올리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10층까지 올려봤자
한 5층, 6층 그 이상은 임대가 안 될 거 알아. 왜? 유동규도 별로 없고, 한적하니까. 이 사람은 10층이 아니라 까짓것 가능하다면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A하고 B의 용적률을 통합. 어디냐면은 그 쌍글 1번의 세 번째 줄 뭐라고요? 용적률을 통합해서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여기도 만약에 용적률이 만약에 뭐 1000이다. 얘도 용적률이 만약에 1000이다. 그러면 합해가지고 2000만 나오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 나 여기 이만큼은 나 건물 안 좋아. 난 6층까지만 할래.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요 부분을 난 여기다가 나는 여기 4층이니까 놔줘. 나 여기다 4층 더 올릴래. 이렇게. 그죠? 예. 얘는 안 하고 얘는 이거를 이만큼을 짓지 않고 얘는 짓는 것이죠. 어쨌든 용적률은 합해서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좋은 겁니다. 지을 만큼 이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나는 6층까지만 건물 지을 테니까 대신에 4층 정도는 내가 너한테 팔게. 서로 간에 협의하겠지, 그죠? 그래, 파는 겁니다. 이 사람은 14층까지 건물 져가지고 임대해도 되고, 그에 관한 부분들은 서로 합의해 사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 거리가, 저로 봐요. 요 거리가 얼마? 100m. 아시겠죠? 그겁니다. 100m 이내일 때, 뭐, 당연하지. 여기 A하고 B가 당연히 뭐 합니까? 서로? 그죠? 서로 합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아니라 합의.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겠죠. 합의해야 돼, 합의. 당연한 거죠.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 뭐라고요? 용적률. 건편 아닙니다. 용적률. 요거를 통합하여 적용해서 건물 지을 수가 있다. 주로 어느 지역이냐? 1번 같은 경우 뭐요?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또는 2번 역세권. 이런 데서 개발 가능한 곳이죠. 유동인구도 없고 사람이 한적한 곳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상가 1번 도시군계획 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다. 얘는 앞으로 공적 개발 사업 자리이다. 그럴 때는 뭡니까?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안해할 수 있다. 왜? 언젠가 공적 개발 사업 하게 되면 이걸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허가해줬다가 나중에 철거할 때 뭡니까? 괜히 보상 비용만 늘어나니까 그때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번에 허가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3번에 결합건축의 관리 1번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 허가를 했다면은 당연히 그 내용을 공고하고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해라. 2번 협정 체결 유효기간 몇 년? 최소 그죠? 지상권과 같이 몇 년? 30년이다.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은 여기다가 건물을 졌는데 몇 년 뒤에 해버리면 이 사람 뭐가 돼? 예? 얼마 최소? 30년. 그러니까 요거는 건물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상권과 조금 뭔가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0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30년. 최소 30년이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폐지할 때, 30년 지난 다음에 폐지할 때는 뭐라고요? 전원동의다. 전원동의.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간에. 왜냐면 이것이, 여기는 A와 B지만, 여기는 A와 B지만, 이 A와 B가 두 명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죠? 바로 전원동의. 전원동의 하에 신고하면은 바로 폐지를 할 수가 있다. 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